그럼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우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위해서 불철저야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보통신공사 업계의 시장 확대와 그 확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강창선 중앙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협회 수석 부회장이시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특수설비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성승모 추진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협회 부회장이시고 군내통신설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덕연 분과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구 경북도의 22대 도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협회 중앙회 부회장이시고 융업설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용우 분과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협회 상임 부회장이시고 홈네트워크 설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종호 분과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구 경북도의 서춘도 도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구 경북도의 제19대 도회장을 역임하신 이원동 전 도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도의 오차건 도 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우리 대구 경북도의 김중기 도 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중기 도 부회장님께서는 정보통신설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려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선 중앙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중앙회에서 9월 6일 중앙회의 그 정부 관계자들을 모셔놓고 첫 번째 우리가 공청회를 하고 시도회에서는 대구 경북이 두 번째로 예정입니다. 그만큼 대구 경북에 계신 우리 회원사나 전국에 있는 모든 12,000개 회원사가 우리 공청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공청회에서 무슨 얘기가 노출되는지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도 오늘 공청회에서 물론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가 하는 분야는 혹시 빠지지 않았는지 또 빠질 염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보셔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 7월달에 우리가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사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금년 말까지 아마 초안이 다 나와야 될 거예요. 금년 12월 말까지. 그때까지 이 초안이 안 나오면은 빠지면은 그 후에 이게 우리가 이 유지보수법이 53년 우리 협회가 53년 됐습니다. 53년 만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있다 할지 시행령이 5년 있다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지지 하지 않도록 여기 회원사들이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 말씀만 드리고 이 유지보수 공청회 전반적으로 성성모 수석대장 겸 추진위원장이시고 성성모 수석대장 추진해 나가실 테니까 힘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인사말을 뺐었는데 인사말 내용이 대충 제가 하는 것이 다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회장 인사말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강창선 중화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승모 추진위원장님의 주관으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 설비 유지 보수 기준 마련을 위한 대구 경북교회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과 헌국명령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작고하신 정보통신인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승모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과정은 아까 중앙회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는 인사말로 하고 바로 회의에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된 정보통신공사법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협회는 추진위원회의 주요 설비별 문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지보수 대상 설비 및 점검 기준, 대가 기준 등을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에 대한 안내해드리고
유지보수 대상 설계안에 대해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12월에는 2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가장 중요한 대가 기준안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우리 공사업계의 시장이 더욱 확대되기를 소망하며 대구 경북도의 회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에 대해서 중앙의 김무상 네트워크안전본부장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앙의 네트워크안전본부장 김무상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의 도입입니다. 도입 배경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설비가 다양화, 융합화,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의 수요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유지보수 관리 제도의 부재로 인해서 고장설비 방치 등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설비의 수요는 최근 20년간 약 3배 성장했으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스마트 시티, 지능형 빌딩 관리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정보통신 설비 활용이 확대됨으로써 우리 삶의 윤택함을 제공하고 있으나 디지털 서비스 장애 발생은 단순 불편을 넘어서 경제 사회적 활동 마비를 초래하는 위험 요소로 유지보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26일에 김영식 의원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도입을 의원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는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에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가 통과되었고 7월 18일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입법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개정 법률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이상을 꺼주고 이러다 여러분에게 일거리를 앞당겨서 만들어드리며 정보통신공사를 운영하시는 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사업체로 섭습니다. 정보통신 설비 유지 관리 방안을 법제화 모든 속을 거듭니다. 아울러 지난 50년 동안 우리 협회가 협회의 수많은 관리에서 원칙을 내 정보통신 설계 관리를 건축상하는 것 정보통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6일 입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무 40점 제12항과 제13항 김정호 의원, 김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가 위한 수거의 정보통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본회의에 합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제14항 전기통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장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시고 권리를 순종합니다. 의사님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였습니다. 19번 정보통신 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좀 개진하는 바입니다. 관련 업계의 좀 이해충돌과 좀 건축법 같은 관계 분명과의 조율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사업회 그리고 전기기술이 협회 좀 여기서는 또 반대 입장을 좀 개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소희보다는 본인이 대립해서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걸 확인한 전제로 추가 진행할 것을 추가 논의할 것을 과제하는 이상입니다. 16항, 17항, 19항은 토론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전체 회의에 내려가도록 하고
서울시 논의된 사항을 관여하여 전문위원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문제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으면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 260인 중 찬성 257인, 직원 3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재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조문은 총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는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 전까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 37조 2에서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규칙과 고시에서는 유지보수 관리 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그리고 유지보수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참여자의 자격, 업무 내용, 유지보수의 종류, 그리고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기록 문서의 보존 방법들이 규정되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법률 37조의 3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인 관리 주체가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과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성능 점검 및 점검 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령에서는 유지보수 대상 건축물의 기준과 정보통신 공사업자 등 성능 점검 및 점검 기록 작성 업무 대행자의 범위를 규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유지보수 대상 건축물의 기준에 타 분야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기계설비와 소방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의 경우에는 전기설비 용량에 따라서 대상 설비를 선정하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조항입니다. 세 번째 37조 4에서는 관리 주체가 유지보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시에 선임 방법, 해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유지보수 관리자의 자격 기준 및 선임 절차,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을 규정하게 됩니다. 지금 유지보수 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저희 정보통신 기술자 중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게 될 예정이고요. 선임 기준에 대한 타 분야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기계설비와 소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초급, 그 다음에 소방의 경우는 공동주택 300세대, 건축물 15,000제곱미터 초과 시에 초급 기술자를 선임하는 등 면적과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술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기는 앞에서 본 것처럼 설비 용량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78조에 있는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는 유지보수 관리기준 미준수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로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 기록 비작성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자, 그리고 점검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게 되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지자체에 점검 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유지보수 관리자를 해임, 변경 사항 관련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그 시행령에서는 위반 행위별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이 규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정보통신 설비 고장 훼손 방치 문제 예방과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으로 국민 안전 및 편익이 확보되고 정보통신 공사 업계에는 시장 확대 및 회원사의 수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의 목적입니다. 유지보수 관리 제도와 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고시에 규정될 세부 추진 방안인 대상 설비, 점검 주기, 점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연구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수행 기관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연구 범위 및 내용입니다. 타 분야인 전기, 소방, 기계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 기준 현황 및 체계를 분석하고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 기준을 마련해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대가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그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대상 및 대가 기준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와 그 밑에 두뇌통신 설비, 홈네트워크, 영상방송 설비, 융합설비, 특수설비 이렇게 해서 총 5개 전문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사업체, 발주기관, 학계, 유관기관, 용역업체, 협회 등 총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기는 2024년 7월 31일까지고요. 임무는 먼저 5개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분과별 점검 기준과 대가 기준을 검토해서 추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추진위원회에서는 토의를 거쳐서 점검 기준과 대가 기준 등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4년도 7월 19일 유지보수 제도 시행에 맞춰서 준비되고 있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위 법령 마련 및 관련 고시 마련입니다. 과기정통부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하위 법령 및 고시안을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마련을 할 예정이고요. 2024년도 내년 1월에는 입법 예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점검 기준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주요 발주기관, 학계, 업계 등으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대상 설비와 점검 기준, 점검 절차, 방법, 대가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청회 개최입니다. 자, 오늘 개최되고 있는 공청회처럼 저희가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9월과 12월에 전국을 돌면서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 내용 마련이 되겠습니다. ICT 폴리텍 대학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유지보수 관리자 직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홍보와 해설서 마련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유지보수 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공사업체,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내용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담당자들이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설비별로 점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서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제도와
준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네, 김무상 본부장으로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후 대상 설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의견 수렴을 시작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유지보수 관리 대상 설비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대상 설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앞서 주요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렸는데 이 대상 설비안이 나오기까지는 첫 번째 연구 영역을 통해서 대상 설비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중앙에서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 설비안에 대한 토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안을 도출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원사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11개 시도에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 설비안에 대한 도출 방법입니다. 총 두 가지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법 제도 기준 측면에서 설비들을 도출했습니다. 먼저 현행 법령에서 설치가 의무화 된 정보통신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절차하고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기술 기준 등에서 또 설비를 조사해서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 내역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비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LH나 SH에서 발주된 약 한 75억 정도 규모의 공사에서 그 공사 내역서를 참조해서 설비들을 도출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고된 설비 및 시스템 및 공사 내역서를 활용해서 설비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하단에 이제 표가 있죠. 설비안 도출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두 가지 부분 측면에서 도출된 설비들에서 지난 6월달에 우리 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한 번 더 검증 단계를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대상 설비안입니다. 먼저 과목의 대상 설비안 총괄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보면 총 4가지로 나누어서 군해통신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영상방송 설비, 융합 설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대분류는 9개, 그 다음에 중분류는 24개, 그 다음에 세부 설비로는 총 124개 설비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일단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설비들은 건축물 내에 대한 설비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연구원하고 같이 1차적으로 먼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이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터널, 항만, 항공 이런 건축물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특수설비라고 또 규정을 해서 지금 현재 또 대상 설비들을 금년도 말까지 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대상 설비들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욱의 군해통신 설비안 대상 설비안부터 먼저 보시면요. 크게는 이제 대분류에서는 케이블 및 배관 설비 등 이렇게 해서 한 5개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중분류에서는 케이블 설비 및 배관 설비, 국선 인입 설비 등 이렇게 해서 총 8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설비들은 총 28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 중분류 단에서 이렇게 해서 세부 점검 표를 만들어서 뒤에 이제 세부 설비들이 있는 그런 설비들을 이제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를 이제 도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설비들 지금 현재 이제 28개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설비들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이제 의견을 주시고 또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16페이지 다음목에 홈네트워크 설비 대상 설비안입니다. 홈네트워크 대상 설비는 크게 중분류로 해서 이제 6개로 나눴는데요. 네트워크 설비 뭐 이렇게 해서 나눴고 그 제일 하단에 보면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가 전유 부분이 있죠. 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는 이제 회의를 통해서 보면 전유 부분은 좀 이렇게 빼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세부적으로는 38개 설비들을 도출해냈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과목의 영상 방송 설비 대상 설비안입니다. 크게는 방송 설비와 보안 방범 설비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중분류에는 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시설 이렇게 등 해서 총 5개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총 39가지 설비들로 세부적으로 도출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입니다. 마목의 융합설비 대상 설비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설비도 대분류는 이렇게 하나 나누는 정보 안내 및 건축물 관리 시스템으로 나누고 중분류에는 빌딩 안내 시스템 등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로 나누어서 세부 설비들은 19가지 설비들로 해서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특설비들 현재 그런 대상 설비들을 뽑고 있고 그런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상 설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갖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인과위원회나 이런 데서 청구를 할 테니까 지금부터 의견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H대표 채용입니다. 이 기준이 지금 건축물 연면적하고 세대수 2가지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적인 이 아파트라든지 큰 건축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지금 상수 설비라든지 상수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물론 외곽에 돼 있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설비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어렵게 상하수 설비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스마트 홈 시스템 같은 거 그게 환경발전소에서 5천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 걸 정보 통신 크게 말씀 좀 해주세요. 켰는데 잘 안 들리는 것 같네요. 스마트 홈스라든지 이렇게 시스템들도 많이 발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유지 보수가 관계되는데 상하수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은 그쪽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하니까 업체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면적만 측정해 놓은 거거든요. 저기 3,300평 정도로 우선 기계 설비랑 해서 같이 거의 이하로 줄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면적으로만 했지 강공서나 의무적인 데가 또 생길 거예요. 의무적인 데는 지금 말씀하신 데처럼 그런 데도 의무적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학교, 공연장, 관공서, 또 디지털 단지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 있는 게 관공서 쪽입니까? 민간 쪽입니까? 관공서들이죠. 상하수 설비. 그래서 관공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설비 내용 부분도 지금 그쪽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내용 중에서 그쪽 설비 내용 그럼 지금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하고자 공청회를 하고 있으니까 최영 회원님께서 융합설비냐? 융합설비 쪽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신홍우 위원장님이시거든요. 그쪽으로 그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포함시키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이 대상 설비들을 뽑아내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래도 가장 먼저 이렇게 쉽게 뽑아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건축물 내로 이제 먼저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건축물 이외에 대한 대상 설비들은 현재 좀 더 늦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최영 회원님께서는 상수도 설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예, 맞습니다. 잘 파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분.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미디어테크의 서상국 이사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현재 대구시 또는 경북도의 CCTV 관제센터를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다 이제 통신설비에서 전문가되시고 많은 얘기들 나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유지 보수 수행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점인데요. 현재 이제 CCTV 관제센터 요율은 유지 보수 요율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 5%, 6%. 그 또한 도입 비용에 따른 유지 보수 요율을 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2004년도 지방자치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행자부에서 고시한 6%에서 8%의 보수료를 한다라고 했던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도 2022년 말 유지 보수 발주 사업에도 이 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하지만 실상은요 2005년도에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거로 해서 그 율을 폐지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관공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그나마 근래에 이제 경북도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엔지니어링 대가로 이제 율을 산정해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이제 CCTV 업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관제센터 내에 건축물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정한 유지 보수 요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반영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현장에서 마찬가지로 통신 설비도 현장에 많은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들 CCTV 업체 같은 경우는 현장에 폴이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한 이후에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 유지 보수 요율이 도입 가격의 4%, 5%, 6%에 대한 산정 기준으로 인해서는 진짜 인건비도 안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거의 10수년 동안 그 율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이제 2024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5인 이상 사업장도 무조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사업장도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 부분은 계속 상승을 하고, 중대재해에 관련된 안전관리비 또는 산재고용보험료도 산정해주지 않는 이런 형태로서는 도저히 유지보수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흔히들 몇 프로를 해줄 거냐? 자, 그거는 지금부터 이제 해결해서 도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공청회를 좀 더 많이 열어서 저희 같은 업체뿐만이 아니고 여러 업체들의 이런 어떤 어려운 점들을 들어주시는 시간을 좀 많이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이제 요율은 저희 업체에서 이게 지금 입찰로 따시는 겁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요율을 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 참고로 소액일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방자치계약법에 따라가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진행되지만, 통합관제센터의 규모상 현재 대부분이 통합관제센터 규모가 거의 몇억 달러 넘어가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입니까? 네, 조달 입찰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직찰 방법도 선택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조달 입찰에서 우리가 86.745나 87.745로 낙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요율을 다 적용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4% 6%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경북 지역이나 대구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CCTV에 대한 구매 단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낙찰을 받아서 얘가 1,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으면 86건은 860만 원에 6%의 유지 보수를 산정한다는 기준입니다. 총액에서요? 총액에서. 즉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는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아직까지도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현실을 조금 도외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비값 빼고 인건비가 6% 포지션만 적용된다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유지보수는 저희가 이제 관제탑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유지보수는 들어가겠죠. CCTV니까요. 그때 저희는 이제 점검 사항만 이제 저희가 점검하고, 분명히 그쪽은 그 통신 기술자를 하나 선임해서 저희한테 이제 그런 관제센터 같은 데는 저희한테 주지 않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저희가 연구해보고요. 그
인건비가 6% 정도로 책정돼서 공사를 하신다는 거는 지금 현재로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데 거기만 아직까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선로 쪽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선로 쪽에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송대토 쪽에 한번 제가 오늘 안 오셨는데 정확하게 그분이 또 그쪽으로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의 인건비를 책정한다는 건 저희 업체로서도 무진장 손해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금 물품하고 설치하고 저희 협회에서 그 분리를 해서 입찰을 보게끔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인건비는 또 따로 입찰이 되니까 설치비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금 하고 있죠. 입찰 물품하고 물품과 이제 뭐 시설 공사,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용역과 시설 공사가 같이 이제 뭐 이렇게 혼재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시설 공사는 별도로 발주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뭐 대구 경북도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지금 현재 뭐 그 매뉴얼을 지금 마련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게 유지보수 쪽에서 저희가 담당할 거는 이제 유지보수인데 요거는 저희 협회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시죠. S 정보통신의 황유모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그 두 분이 이야기한 게 약간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서요. 원래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서 뭐 100번을 구매했다, 그럼 1억을 주고 샀다. 그럼 살 때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투자료 다 계산해서 도입 금액이 계약된 금액의 6%든 5%든 잡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장비 유지 보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장비 고장 수리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근데 그 장비 수리비에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100번을 1억 주고 샀는데 거기에 6%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제조사에서 서비스 계약을 이제 백계약이라고 하죠. 워런트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한 4%나 5%를 달라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1, 2% 가지고 인건비를 내야 되는 경우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2%, 뭐 14% 이런 식으로 보통 좀 요율이 높은데 통신 장비는 통상적으로 8%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뭐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통상적으로 6%선, 뭐 5%선에서 잡습니다. 왜냐하면 8% 이하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뭐 법적인 부분은 없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까지 관례상 예산 잡을 때 도입 금액의 뭐 6%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예산이 없다. 그럼 5%를 잡아요. 그리고 입찰을 가면은 87.75%로 깎여요. 거기다가 제조사의 일부 비용을 줘버려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입찰된 데는 무조건 적자를 봐요. 그리고 그 관련된 제조사에 관련된 업체들, 뭐 대리점이나 서비스 지정점이나 이런 쪽에서는 비용을 다 달라 그래요. 그게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이유 맞죠, 그죠? 네,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 있게 금액을 올려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한 군데 물가 정보 그러니까 품셈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잡아보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예산 잡을 때 6%로 잡았어요. 그 품셈 기준으로 잡으면은 품셈이 한 8% 정도 나와요. 근데 그거를 예산이 없는데 입찰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 담당자가 품셈 설계하면서 다 빼갖고 결국은 6% 이하로 맞추는 거예요. 그걸로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예산 잡을 때 몇 프로 이상을 잡아라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 8% 이하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관례로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5%든 4%든 잡는 거예요. 그리고 띄우면은 누가 되면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게 지금 현재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아마 모든 분야가 다 비슷할 거예요. 다 그렇게 공공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납품은 서티 걸린 건 아니죠? 납품할 때는 거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뭐 발주처에서 하기 나름이니까요. 뭐 특정한 제품을 선택은 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 100번 이야기하면 뭐 시스코다 뭐 아카텔이다 뭐다 하면 그냥 사양만 잡지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거든요. 된 업체가 이제 유지보수 이제 누군가 됐잖아요. 됐으면 이제 그 업체가 유지보수하는 거는 그건 별개 문제거든요.
이렇게 납품하고 난 다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하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운용하는 거는 별도의 문제거든요. 서비스 처리하는 거는요. 그거는 누구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금액이 안 맞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나면은 남는 거는 우리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가 1년 동안 뭐 금액은 큰데 다 뒤지고 나면은 저희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마련할 기준이 없다 보니까 도입 단가에 몇 프로 정하는 그 단가가 낮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비가 통상적으로 뭐 8년, 뭐 10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장애가 잘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왜냐면 새 제품이니까. 근데 뭐 한 6년, 7년, 8년 지나고 나면 장애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금액은 10년 전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지금 유지보수 비용도. 이게 사실 유지보수하는 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 제가 차를 샀는데 차가 뭐 1년 탔는 거하고 10년 탔는 거하고 고장률이 10년 탄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지보수율도 점점 올라가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이거는 고정이에요. 10년 전 가격으로 그냥 프로테이지가 때리다 보니까 그럼 고장은 많은데 비용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입찰 형태로 가면 누군가 이제 투철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 관련된 실제로 유지보수 볼 수 있는 업체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금액이 안 맞아서. 예, 제가 저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상구 기사님 말씀하신 거랑 황희범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장비에 관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그 장비를 연결하는 시설들, 지금 통신들 전기나 이런 것 같이 뭐 통신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지 않습니까? CCTV 관제센터 안에 있는 통신 선로에 대해서 CCTV를 유지보수를 그냥 장비업체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같은 장비업체를 하고 있지만 그 장비 시설이라는 뭐 IDF, 접촉 장비, 광 케이블 뭐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유지보수가 되지 않고 그냥 장비 여기를 하니까 장비 유지보수를 뭐 4%, 5% 이렇게 책정해서 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무조건 협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 지금 체크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공청회는 그 외의 장비를 외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 않는 시설물들, 통신 시설물들에 관한 부분을 어떤 걸 더 넣어야 되고 더 빼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그 유지보수 하면서 굉장히 4%, 5% 가지고 저희 직원들 월급 주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협회에서는 도전을 하고 있지만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은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조 시스템의 이한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주로 이제 교육기관이나 관공서의 전산을 유지보수로 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인데요.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영세하면서도 이제 말씀하신 요율이 적용돼서 저희가 그 유지보수 요율이 적용돼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 업체가 서로 난립이 돼서 그 되지도 않는 이제 이 산출 근거도 산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카테고리를 설비의 종류 중에 아까 신 사장님 말씀하신 설비 종류 중에 이제 세부 시행령에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네트워크 서버, PC와 연결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비를 다 포함해서 이 설비의 시행령에 좀 포함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카테고리의 중분류에도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 학교라는 걸 좀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분류는 어떻게 이렇게 큰 카테고리 4개로 가면 되는데 중소분류로 가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유지보수 산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튼 나중에 시행령이 나올 때는 그거 먼저 한번 공청회 이후 공청회 끝나면은 사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회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겁니까? 공청회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공청회를 끝나면 이제 저희가 종합적인 거를 해갖고 홈페이지에 또 올리겠죠.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전산이나 이런 거는 유지보수는 따로 또 그 업체들을 선정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학교라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다 가서 유지보수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 업체는 각각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저희 업체에서 하는 거는 그 잘 사용하고 있나 고장이 났나 안 나는 점검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각 품목마다 유지보수는 다 다른 업체들에서 설정합니다.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제 시행령이 마련되면 공무원들의 모든 계약 기준은 시행령 기준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그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의 업무가 고유한 정보통신에 관련된 업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우리 이제까지 전기나 소방은 당연하게 건축물에서 계약 다 해가지고 원하는 계약 다 받아가는데 우리 정보통신은 주는 대로만 받아가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포함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공청회가 끝나면 또 그 분야의 국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그 국과장님들 성함을 전부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그 본인이 하는 회사에서 주 종목으로 하는 그런 그 의견 사항이 있으시면 그 전화번호를 놓을 테니까 전화를 해주시고 다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최혜수입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한 10년 만에 뵌 분도 있고 또 자주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용정 검사를 재신청이 하는 것을 지방이항을 시군구로 하는 선도에서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서 뺐었던 본인입니다. 의원 범죄자 같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지금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자에 보니까 분과위원회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지자체 공무원을 모아서 홍보를 한다 했는데 누가 따르겠습니까? 거기에 발주기관인데 발주기관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들어가야 돼요. 앞에 여기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미 2021년도에 정보통신신문에 오피니언에 제가 유지보수에 여러 번 기사를 썼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이 유지보수를 안정화를 시켜줘야 될 시기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민간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구입비의 몇 프로 하는 모든 법이 조항의 소문은 적어냈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도 지자체 공무원들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요. 11월 되면은 지자체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은 위원들이 많이 묻습니다. 여기는 동구입니다. 동구의회에서 의원님이 정보통 과장님 우리 통신장비 군의 통신에 되어 있는 배관과 배선 케이블 단장 그 다음에 이 전화 교환 설비 이거를 몇 프로로 발주됩니까? 하면요 10% 8% 말합니다. 저기 달성군에는 3% 했는데 왜 우리는 8% 합니까? 3%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는 3%를 입찰합니다. 그 계약받은 업체는 어때요? 적자지요. 실적을 내기 위해서요. 이 실적이 뭐냐면 현재 연구원에서 여기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전부 다 공사 발주 현황에 대한 부분을 이 몇 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공부문이나 지자체나 발주했는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안 하고 공사 발주에 대한 내역을 검토하는데요. G2B 사이트에 가서 국가조달 사이트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이 현황들을 조사해서 이걸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가 어떠냐 몇 프로 가는 거는 사실상 감사원에서요 3%인 데는 표창을 주도록 하고 8%는 벌을 줘야 됩니다. 왜요? 규정이 없는 걸 했잖아요. 이 문제를 2015년도에 제가 절박해서 표준품 시행 개정 위원회, 문과위원회 제가 위원장 하면서 표준품 시행 9장에 유지보수로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이다. 이걸 없애자. 해서 1년간 또 유예를 해서 전부 다 1회 점검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러면 표준품 시행은 뭐가 있느냐? 이 군의 통신뿐 아니라 모든 장비에서 그거를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점검입니다. 유지보수 수리가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는 몇 개밖에 없어요. 네트워크 CCTV 방송장비 뿐입니다.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완을 해. 표준품 시행에 2장부터 12장에 있는 많은 이 설비들을 전부 다 13장으로 넘어와서
1회 점검 때 얼마라는 것을 대가를 명확히 해주면은 발주합니다. 그런데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왜 했느냐? 저는 대구시 공무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구청과 군에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표준품 시험을 가거라. 그래서 표준품 시험으로 적용해서 발주하면 10% 나옵니다. 그대로 해라고. 본인도 10%인데 깠습니다. 5%로요. 왜 그랬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2004년까지 8%를 했는데요. 그거를 2005년에 행자부에서 부담되니까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올려야 했는 거지, 그거를 돈으로 설계대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오고, 예산을 얼마나 할 거냐, 그거를 올해 연말에 만들어야 내년에 발주를 냅니다. 그런데 규정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설비 유지보수하는 이 운영 규정이 지자체마다 없어요. 행정안전부는 있습니다. 예,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 공동주택도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발주를 내겠습니까? 저 계산해 봤어요. 발주를 안 하면은, 유지보수 안 하면은 과태료 300만원, 500만원이잖아요. 그 500만원이 나은지, 5천만 원 되는 관리 유지보수를 안 하는 게 나은지 판단해 보면은, 예, 과태료를 내고 유지보수 발주 안 하는 것이 수익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관리위원회가 유지보수를 관리할 수 있는 이 규정을 빨리 우리가 초안을 만들어서 이거를 공청회를 넣어가지고 공동주택부터 우선 해야 되고요. 지자체는 행정안전부하고 붙어서 지자체에 있는 많은 장비들을, 때로는 내부 망도 다 있습니다. 배관배선도요. 이것도 유지보수 관리 규정을 빨리 만들어야 예산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만 관제센터를 만드는 사람이고, 예, 유지보수를 발표했는 본인으로서 정말 들어보니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도 여기에 구청이나 시청에 공무원이 와서 들어봤으면은 우리 일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반성이 있을 것인데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자리는 전부 다 회원사 아닙니까? 저도 회원사는 아닙니다. 와서 들었는데요. 자, 중량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공공부분과 때로는 민간의 업무용 건물의 관리 규정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예, 공동주택에도 관리 규정 만들어서 내년도에 유지보수를 예산을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를 잡아놔야 우리 업계가 입찰을 하든지 수익에 하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유지보수를 한 데서 점검을 하면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은요, 표준품시험 13장을 대폭적으로 보완을 해서 1회 점검 때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어떤 의견을 할 때는요, 이 당사자를 좀 불러줘야 돼요. 당사자가 와서 우리 실정이 이렇습니다만 고백만 해주면 돼요. 앞에도 없으니까 이 대표님들이 대리로 말씀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유지보수가 확실히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부분도 그렇습니다. 교육 부분도, 예, 유지보수하러 간 사람이 눈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보고 가는데 얼마냐, 하루당 50만원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위원회에서 아파트 주겠습니까? 집에 TV 고장났는데 2시간 동안 수리합니다. 부품값 얼마냐? 철장비 3만원에 부품값에서 5만원 하니까 2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유지보수 업체가 가서 구경만 눈으로 이렇게 보다가 하듯이 유관점검을 많이 하면은 돈이 안 나옵니다. 계측기를 가지고 점검을 해서, 예, 좀 전문성다운 어떤 이런 분들이 가서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공사업계의 직원들 어떠냐, 뭐 사실은 4명 이상이 다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 이상한 소리 하지만 그 필요 없고요. 4명 이상인데 이분들이 교육기회가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발주를 받으면은 하도급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절박한 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떤 엔지니어다운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전부 확보가 되는데, 공동주택에 계약을 해놔놓고 와서는 다른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고 재직자 정면서 내려가는 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점검을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이 사람이 하고 있고 계약은 돼 있고 이 곤란한 처지 우리 업계가 안 놓이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 잘 발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품셈은 저희가 이제 LH나 SH 같은 경우는 정부 품셈 우리 거를 적용해줘요. 근데 일반적이나 다른
개인적인 회사나 일반 단체 같은 데서도 정부 품셈을 적용해 주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자체 품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협회에서 전체를 정부 품셈으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 강찬일 회장님이 이 어려운 것도 했으니까 뭐 몇 개월 남으셨으니까 그것도 열심히 뛰셔서 입법화 시키려고 지금 품셈 입법화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또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가 이제 저희가 맡아서 하는 유지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 점검, 2회 점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민간 업체나 관공서나 다 그렇게 유지보수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유지보수 점검이 그 아까처럼 장비업자 유지보수는 그 장비업자가 계속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말하는 거는 사용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고장이 나서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이런 거를 점검해서 점검 리스트를 작성해서 기술자를 한 명을 채용을 하든가 저희 업체들에게 1년 동안 이제 단가를 지불하면서 하는 거 있죠.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통신인들이 지금 기술자들이 지금 많이 모자라거든요. 업체가 많이 늘어나갖고 이 유지보수가 되면 큰 업체들은 분명히 초급부터 이제 중급, 고급 한 명씩 채용하는 데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명을 채용하든가 입찰을 붙여서 우리한테 주든가 아니면 점검만 받든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낙찰률 적용 이런 거는 저희 협회에서 이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 대한 것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대명인시 김진철입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은 지금 각 분야에서의 통신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건물, 관이라든가 일반 건물들은 유지보수 계약이라고 하는 그 계약의 형태를 갖고 기술자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왔는 이유는 신축 건물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 또는 신축 건축물의 그 전기 안전원 같이 통신관리원을 두겠다 하는 그런 지지를 제가 듣고는 이거는 뭐 나름대로 어떤 시장이 형성되겠다 해서 왔는 부분이고 감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이 취지가 어떤 기존 건축물 어떤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통신을 관리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취지가 가장 1차적이라고는 생각했거든요. 나머지 일반 그 회사라든가 큰 회사라든가 관 같은 데는 이미 이제 뭐 장비든 기술이든 유지보수 계약이라고 하는 과정을 밟아가지고 지금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각자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을 가졌던 부분은 뭔가 하면 어떤 특정 건축물을 정보통신 설비 관리원을 둔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그 건물 안에는 그 건물의 구내망을 유지보수 계약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가니까 특수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같은 규모가 되니까 자체적으로 유지보수원을 뒀더라고요. 업체를 통해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뭔가 하면은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이제 관리원이라고 해가지고 안전관리를 두고 있는데 이게 업체의 소속이 아니고 개인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한테 어떤 몇 킬로와트까지만 너희들이 관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그 규정 안에서 해가지고 관리비를 받아가지고는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하는데 만약 통신도 그런 체제가 된다면 고민을 좀 해가지고 이게 또 분야마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국내 통신망을 제가 늘 하다 보니까 이 망에 대한 관리 기술자는 그래 많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협회에서 분리발주라고 해가지고 많이 하지만은 사실 민간 시장에서는 분리발주가 90% 이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급 외적인 것 그리고 뭐 일반 민수시장 그러니까 일반 건설의 어떤 민간이 하는 모든 건축물은 뭐 BT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체 공사를 받아가지고 건설해서 파도를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사실 이게 협회라든가 우리 송신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민간 시장도 분리발주 받아야 되는데 최저공사 입찰하는 이런 조건 때문에 사실은 내가 건축물 한 개 짓는데 통신이 들어가고 싶어도 그 단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실 많이 관가하시더라고요.
계속 이거는 이제 통신은 우리 시장을 받기 때문에 뭐 분리발주 해야 된다. 이론적인 부분은 참 좋지만 현실과는 너무 떨어진 이야기거든요.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따라 하는데 심지어는 제가 병원 같은 경우에 대학병원 같은 데도 분리발주라고 해서 가보니까 최저가 입찰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입찰을 더 가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이런 말만 하는 이런 분리입찰 관은 그대로 진행하지만은 비영리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은 잡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건 뭐 뒤에 문제고 일단 이런 신축 건축물에 대한 규정 얼마까지 그러면 신축 관리물은 뭐 통신을 관리하겠다. 또 거기에 대한 협회들은 또 업체들이 있는데 그 짝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사님. 신축 관리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직 이제 오늘 처음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보통 연면적으로 하면 이제 신축 건축물 같은 경우는 AS 기간이 있잖아요.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후부터 저희한테 이제 유지보수를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왜냐면 신축 건축물은 하자보수 기간이 1년에서 3년 정도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건축주가 분명히 하자보수를 띄워서 그 묻히지 저희한테 맡기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법령은 어떻게 1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는 저희가 이제 지금 공청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민간 업체들은 진짜 품셈 적용을 안 합니다. 진짜 저희가 계속 해달라 그래도 지금 아파트 구내 민간 업체들 막 8%, 10% 이렇게 이제 여기 공사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한 건 갖고는 죽어도 못 살아나죠. 뭐 그 10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그 실적 때문에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간 기업을 품셈에 진짜 50%라도 적용하게끔 하면은 우리 업체들 매출이 한 30% 이상 그 건축 분해 통신하시는 분들은 상승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민간 업체들도 정부 품셈을 쓰도록 협회에서 정책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하는 이제 저희보다 그쪽이 더 힘이 세잖아요. 건설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품셈 적용도 통과가 돼. 정부 품셈을 전부 적용하라는 이 시행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행령이 없어요. 그냥 민간은 민간대로, 관공서는 관공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품셈이 어떤 데는 80%인데 어떤 데 12% 이렇게 적용하는 데도 있으니까 조금 더 협회에서 열심히 해갖고 거기도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1, 2년 안에는 안 나오겠지만 지금 이것처럼 5년, 10년 후에는 그런 것도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겠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문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일정보대 장용입니다. 제가 이제 유주보수 이제 간담회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수고하신 분들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뭐 관공서나 뭐 이런 데는 방화벽이나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공동주택에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카메라도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유주보수 피해를 받으면서 나중에 책임의 소지가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의 소지가 엄청납니다. 대부분 그 유주보수를 하면 범죄자처럼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의 소지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개인정보의 어떤 이슈사항은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어요. 유주보수를 안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유주보수를 하게 되면 이 책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제도는 유지 보수를 한다기보다는요. 이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설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비들이 고장이 나기 전에 아니면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그런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발주자 아니면 뭐 그 관리 주체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설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을 하시오 유지 보수를 하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지. 이 유지 보수 이거를 하면서 그 대상 설비들을 전부 다 우리가 뭐 이렇게 고쳐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고가 어떤 고장이 나거나 뭐 사고가 나기 전에 이 설비들이 뭐 제대로 그렇게 뭐 작동하고 있는지 그거를 봐주는 거거든요. 저희 전기나 소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설비를 이제 보다가 그런 이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된 제도하고 유사하게 이제 하다가 그 설비 소방이나 기계 설비도 종전에 하면서 그걸 다 고쳐주는 않거든요. 고장이 나면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하고. 네, 이상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기회로 청취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누리예시 이미선입니다. 저는 열심히 정말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또 업체에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많은 노력 끝에 나왔는 데이터라면 실제적으로 이게 현장에 PDCA별로 그 체크가 실행이 되는지를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정보통신 설비 자체가 설비가 모든 장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이거는 지금 통신은 다른 공종하고 달리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 모든 걸 건축, 전기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말씀하신 거는 그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산출 내역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가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는 이래 오신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지보수 내역 산출 4% 5% 가는데 결국은 업체에서 저는 제대로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려고 하면 담당자 예산도 중요하지만 또한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는 게 업체의 관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가니까 산출 내역서를 이제 제가 돌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돌락하는데 왜 여기는 돌락합니까? 아니 제가 공부를 좀 하기 위해 받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는 거는 저는 또 이해가 돼요. 각 기관에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한 공장에서 율이 다르다는 거는 이거는 업체에서 어떻게 제한을 해서 이런 결과치가 나올까. 똑같은 물품이고 한 공사에 포함된 내역임에도 불구하고 4% 8% 이쁜 사람 많이 주던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앞에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도출되는 이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전부 결론적으로 최소 투자해가 최대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이윤의 업체의 어떤 희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설비 속에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내가 좀 희생을 보더라도 미래의 꿈나무를 위해 가지고 이거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아까 교수님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자리에는 공무원들도 오셨으면 아마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은 왜 그러려고 하면 확실한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왔잖아요. 그럼 브레인스토밍 방식이라도 기도만 듣고 도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표현이 부족할지라도 앞에 계시는 분은 제가 하면 어로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다 자르면 안 돼요. 왜 그러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들은 달인이 나올 수 있지만 통신 분야는 자고나무도 새길 수 있고 자고나무 더 좋은 게 나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귀담아 듣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긴 이런 자리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는 유지보수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좋은 의견들 주시니까 저희 협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협회 위상이 조금 높아진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법제화도 많이 하고 또 가기구에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저희가 요구하면 가기구에서도 옛날에는 안 들어주던 것도 요즘은 많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 행안부나
그 지자체들을 이제 많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중앙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입찰 방법이나 저희 계산 방법이나 비효율 방법이나 이런 거를 그 정부에 맞는 부서에 지시를 해갖고 이제 찾아다니면서 더욱더 업체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시간들이 없어갖고 저희는 이제 공청회가 오늘 처음이라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가도 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진짜 공무원들을 배석시켜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 지자체에서도 통신과에도 인원이 몇 명 없어요. 저희 유지보수가 이게 실행이 되면은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과기부에서 지자체에다가 점검하는 부서를 또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지금 그 준공할 때 사용적 검사 지자체에서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지자체에서 이제 저희가 점검 리스트를 해갖고 지자체에다 내면 지자체에서 합격, 불합격 판단해서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지자체에도 통신공무원들이 많이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기에서 거의 많이 보고 있거든요, 통신을. 그래서 저희가 노력해갖고 통신인들이 더 많이 그 공무원 입성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뭐 말씀하신 것들이 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런 어떤 공청회라든가 같이 이렇게 이제 소통의 장이 조금 부족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존에 CCTV 이렇게 하셨던 분들하고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지금 답을 바로 못 드리더라도 저희가 12월 달에 또 공청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동안에 이제 저희 나름대로 분과위원들 이렇게 걸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걸친 다음에 공청회에서 이제 다음 12월 달에 하게 되면 그때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 이런 어떤 그 도출안들이 많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또 이렇게 다 참석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플러스 돼서 그때 이제 12월 달에는 좀 더 좋은 안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저희들이 이제 회원님들을 모시고 네 가지 이 책자에 보면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이 내용들을 보시고 빠지신 게 있으면은 더 첨부시키는 하는 공청회거든요. 이번 공청회는 그러니까 자기 방송 설비라 그러면 자기 회사가 주종목이 방송 설비라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첨부시킬 거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오늘 가져가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분해 설비가 저희 회사 주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분해 설비 같은 경우는 홈 네트워크나 영상 방송 설비, 융합 설비는 제가 잘 접해보지 못한 거니까 또 여기 다 분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또 여기에 빠진 품목들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저희가 12월 말까지 이제 하고 1월 달부터는 대가에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좋은 의견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 자료를 홈페이지나 게시에 줄 수 있나요? 예. 왜냐하면 이거 오픈해줘야지 사실 여기 안 오신 분들도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오픈해줘갖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빠진 것들이 있으면 해달라고 하는 거 주면은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저기 언제까지 가는? 그거는 저희가 늦었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일찍 그 변호사의 안내를 모두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문서를 좀 내렸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가 그렇게 좀 늦은 이유는 또 뭐 핑계지만은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를 지난주 화요일 날 분과위를 마치고 정리를 좀 하다 보니 좀 늦었으면 좀 양해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는 회원님들이 원하는 게 제일 먼저 이 지자체 통신 담당자들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니까 각 시도의 사무처장들한테 전달을 해갖고 각 경북 군청의 뭐 담당자 뭐 이런 경북 도청 이런데 분들이 참석할 수 있냐고 한번 상의도 해보고. 예, 그분들이 와서 들어야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조금 더 드리면은 10월달에 공직자 연차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따로 정부통신 분야의 연차회를 서울시하고 두 군데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강사로 가서도 또 이 제도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기가 될 때마다 지금 계속 나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들 연차회 같은 걸 하는데도 저희가 가고 지금 정부대 서울시하고도 어딘지 금방 기억이 안 나는 두 군데가 지금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10월 달에 한 12일입니다. 12일 날 대전에서 하는 거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원사하고 같이 모여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초청이 되면은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은 계속 계기마다 준비하고 설명해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그거를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모아놓으면 일방적으로 지시고 전달합니다. 여기 앉으면요. 현장에 있는 분 발주를 했고 계약해서 오시는 대표님도 계시고 서로 토론을 하는 거지. 그거는 경직된 사회입니다. 저도 연차를 많이 가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전에서 우성호텔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짧게 설명드렸지만은 공무원끼리 모아놓으면요. 적어도 원하는 대로 그냥 듣기만 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이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 반성할 부분, 그거를 제가 좀 했으면 어떻겠나 그 말씀인데 안 하도록 하는 말씀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데요. 그보다는 공청회는 공문을 여기 앉혀놓고 사실 이런지 바꿀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개정하면 주는지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보는 장이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제가 18대 서울시회장을 역임했는데 대구 경북도에도 1년에 한 번씩 이 군청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 서울시는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의 통신 담당자들을 전체 한 번 불러서 1년에 한 번씩 업체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서울시는 그래도 많이 좀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군청이 여기는 많잖아요. 대구 경북은 무슨 상점 23개 그런 것도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 괜찮아요. 아무튼 회원님들의 의견 많이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생각하시기 전에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장단점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완전히 마련한 다음에 공무원들하고 우리가 기본 시행령 이런 부분이 그 임박할 시점에 그때는 저희가 뭐 주입식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하면은 가능하지만 지금 저희끼리도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결정이 된 이후에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에 계신 분들은 담당자들하고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걔는 그 친구들도 좀 여기 우리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 주길 바라시는 거니까
좋은 의견이니까 우리 유능하신 서춘도 회장님께서 한번 추진하셔갖고 이렇게 한번 세워보라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없으시면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공청회를 진행하게 된 게 이제 대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미숙하죠 저희가. 저희 국과장들하고 추진위원들이 더욱더 공부를 많이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견 주시는 거에 다 답을 드려야 되는데 전문적이 아닌 것도 있어갖고 이제 국과장들 이렇게 국가별로 얘기하게끔 이렇게 다 같이 이제 국과장님들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이 공청회 시행령이 한번 만들면 바뀌는데 최하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요번에 진짜 여기 종목이 없으면 없는 종목은 모두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겹치는 게 있으면 빼고 그거에 대한 품점을 다 만들어서 어차피 유지보수는 이 우리 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 감리나 설계는 다른 또 추가를 해야 되지만 이 유지보수만큼은 직급 면허로 가능한 사업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좋은 의견 있으시면 꼭 홈페이지로 국과장들 연락처 적어놓을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춰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모두